안녕하세요, 땡큐입니다. 26년 상반기도 어느덧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들 상반기 자산계좌 성적표는 확인해 보셨나요? 오늘은 미국 주식 대표 커브드콜 ETF죠. JPI와 JPQ의 상반기 실적을 전격 공개합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목해 주세요. 단순한 배당률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원금의 평가서니까 실제 받으신 배당금, 이 둘을 합친 토탈 리턴이 진짜 내 계좌의 실적입니다. 제 계좌를 바탕으로 아주 솔직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먼저 26년 6월 30일 기준 실적표를 보시죠. JPI는 약 556만원, JPQ는 약 384만원이 들어가 있었죠. 매입 금액만 보면 JPI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과연 6개월이 지난 지금 두 종목의 결과는 어떨까요? 먼저 JP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JPI의 평가액은 584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세 차익으로 약 28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네요. 세후 배당금은 약 19만원입니다.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합친 JPI의 토탈 리턴은 약 47만원. 세후 총 수익률로 계산하면 플러스 8.5%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 만에 8.5% 수익이라니 나쁘지 않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번엔 JPQ의 실적을 한번 보실까요? JPQ의 평가액은 433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시세 차익만 48만원이 발생했는데요. 6개월 누적 배당금도 17만원에 달합니다. 그렇게 짓게 된 JPQ의 토탈 리턴은 무려 66만원. 세후 총 수익률로 환산하면 17.2%입니다.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인데요. 투자 원금은 JPI가 170만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번 돈은 JPQ가 19만원이나 더 많았죠. 수익률로 따지면 JPQ가 JPI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배당 수익률만 봐도 JPQ가 4.5%로 우위였습니다. JPI의 배당 수익률 3.4%를 가볍게 제쳤죠. 그렇다면 상반기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상반기 미국 증시의 흐름에 있습니다. 상반기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같은 빅테크가 시장을 이끌었죠. 덕분에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 JPQ가 날아오른 것입니다. 반면 S&P 500 기반의 JPI는 상대적으로 차분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럴 거면 JPQ에 올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배당도 더 많이 주고 주가도 더 잘 오르는데 말이지. 잠시만요. 절대 조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하반기도 JPQ가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두 종목은 속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ETF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두 ETF의 속 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두 종목의 성과가 이렇게 갈렸는지 확인하시죠. JPI와 JPQ는 모두 JP모건에서 만든 자매 ETF입니다. 둘 다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월배당을 주는 커브드콜 구조죠. 하지만 뱃속에 담고 있는 주식들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형님격인 JPI부터 살펴볼까요? JPI는 S&P 500 지수 속 기업들을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변동성이 낮고 탄탄한 대용주를 엄선하죠. 가치주, 금융주, 헬스케어 등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방어력이 뛰어납니다. 반면 상승장에는 주가 상승폭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죠. 옵션 매도 구조 때문에 상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증시가 급등할 때 덜 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들 폭락할 때 훨씬 적게 떨어지며 계좌를 지켜주니까요. 자, 이번엔 동생인 JPQ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JPQ는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삼습니다. 스가개미 선호 기술주들이 총 출동해 있죠.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커브드콜은 변동성이 크면 커질수록 더 많이 벌어옵니다. 그래서 JPQ의 연 배당률은 JPI보다 높게 유지되죠. 연 9%에서 11% 수준의 압도적인 배당률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기술주가 폭등할 때는 주가 상승 혜택도 꽤 크게 누립니다. 상반기의 시세 차익만 12.7%가 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JPQ가 모든 면에서 우월해 보입니다. 높은 배당률에 화끈한 시세 차익까지 갖췄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절대 없습니다. JPQ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하락장의 변동성입니다.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 JPQ도 크게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커브드콜 특성상 한번 깎인 원금은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즉, JPQ는 고수익, 고위험성 성향을 품은 커브드콜입니다. 반대로 JPI는 중수익, 저위험을 지향하는 안정형이죠. 투자자 본인의 성향과 연령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투자자라면 JPQ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의 힘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를 준비하는 5060 세대는 어떨까요? 은퇴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산의 변동성입니다. 퇴직 직후 대형 하락장을 맞이하는 것은 큰 리스크입니다. 원금이 반토막 난 상태에서 생활비를 쓰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고갈되고 맙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자는 토탈 리턴이 높은 종목만 쫓아가면 위험합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면서도 현금을 뽑아줄 장치가 필요하죠. 상반기 실적표는 JPQ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하반기에도 이 흐름이 계속될 거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금리 향방, 경기 침체, 우려 등 변수가 산적해 있죠. 그렇다면 하반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두 종목을 어떻게 섞어야 가장 스마트한 포트폴리오가 될까요? 은퇴 준비를 위한 저의 계좌 맞춤형 리밸런싱 전략.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 비중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이제 하반기 리밸런싱 전략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의 매입 비중은 JPI 59, JPQ 41% 정도입니다. 평가 금액 기준으로 JPQ가 43%까지 늘어났죠. 이 시점에서 저에게 최적 비중은 무엇일까요? 제 골든 비율은 바로 JPI 65, JPQ 35입니다. 오히려 JPQ 비중을 살짝 줄이고 JPI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죠. 아니, 상반기에 JPQ가 훨씬 잘 벌었는데 왜 줄이나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하반기 증시 조정 및 하락장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기술주는 이미 상반기에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고점 부담감에 작은 악재에도 크게 요동칠 수 있죠. JPQ의 비중을 35% 수준으로 통제해 두면 기술주 폭락이 찾아와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JPI 65%가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JPI 65% 조합으로도 이미 현금 흐름은 충분합니다. JPI만 들고 있어도 연 7%대의 세후 배당이 나옵니다. 여기에 JPQ 35%가 섞이면 전체 배당률은 7.5%를 넘어가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JPQ를 50% 이상 늘리지 않더라도 은퇴 후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배당금이 매달 들어옵니다. 셋째,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상반기 동안 JPQ는 주가 차익만 12%가 넘게 발생했습니다. 많이 오른 자산의 이익을 실현하고 덜 오른 자산에 옮겨 담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밸런싱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무작정 JPQ를 팔아서 JPI를 사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주식을 팔아서 차액이 연 250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억지로 매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수동적 리밸런싱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대신 하반기에 매달 들어올 배당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전체를 JPI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JPI 비중이 6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 내 포트폴리오를 안착시키는 최고 계획이죠.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식을 참고하세요. 오늘 내용을 핵심만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상반기 JPQ가 17.2%로 JPI 8.4%를 압도했습니다. 기술주 강세장 덕분에 JPQ의 성과가 매우 우수했죠. 하지만 은퇴 준비자는 높은 수익률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반기 리밸런싱 목표는 JPI 65%대 JPQ 35%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비율이죠. 주식을 팔지 않고 배당금 재투자로 비중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둡니다. 은퇴 투자는 누가 더 많이 버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투자라야 노후 삶의 질도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땡큐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